김명수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담긴 90초짜리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법원도 계속 술렁이고 있습니다. 부적절했던 말과 이어진 거짓말 논란을 두고 야권은 사퇴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논란의 시작점인 사법농단과 핵심인 법관 탄핵 문제는 되레 묻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루 종일 관심이 집중된 대법원부터 가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효정 기자,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하러 대법원을 찾았고 그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의원들은 오늘 오전 이곳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약속되지 않은 일정이라 출입이 저지되자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 잠시 보시죠. 아니 이렇게 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이게? 저희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말하는,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으로 자격이 없다. 용단을 내려라. 면담이 끝나고 이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생각이 없단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출퇴근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법원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 제가 취재한 일선 판사들은 이 양측 진실 공방이 아니라 이번 탄핵 심판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서 위헌적인 행위를 한 사실은 변함이 없단 겁니다. 1심에서 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죄가 인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건이 이 사법농단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재판 개입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김 대법원장이 만나지 않았어야 했던 목소리도 있었고, 이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던 게 이를 키웠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민변 사법센터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 국회가 일찌감치 탄핵 문제를 공론화했다면 지금 같은 이 정쟁에 휘말리지 않았을 거라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판 독립이 침해되지 않도록 원칙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군요. 지금 말한 그 목소리들 외에 다른 목소리는 없습니까? 네, 임 부장판사의 동기들인 사법연수원 17기 140여 명이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잘못된 행동을 한 건 맞지만 이 탄핵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지 못하고 법관이 탄핵 정국에 휘말리도록 내팽겼다면서 이 김 대법원장 탄핵이 먼저 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효정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옹호했습니다. 문제를 일으켜도 사표를 내면 아무 일 없이 끝나는 전례를 막았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오히려 징계하기 전에 사표를 내고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사회의 오래된 관행을 대법원장이 막은 겁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한 게 맞는 만큼 오히려 사표를 수리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대화 중 탄핵을 거론한 것에 대해선 당시 정치권에서 탄핵 논의가 나왔으니 이를 언급한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칫 김 대법원장의 발언 논란이 사상 첫 법관 탄핵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을까 경계했습니다.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타성적 비난에 불과합니다.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이 당시 임 판사에게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논란을 초래한 건 아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거짓말쟁이라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사법 최종 판결자인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라는 것은 국가재앙이자 미래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치권 눈치를 보며 사표 수리를 거부한 건 직권남용이라고도 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잃었으니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내에선 탄핵 주장도 나왔지만 여당 반대로 통과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사퇴를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법조팀장이자 이슈체커인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탄핵이 녹취에 가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녹취가 탄핵을 삼키는 모습입니다. 하루 만에 국민의힘에선 부적절한 발언이다, 헌법 위배 발언이다 에서 탄핵시켜야 된다, 그리고 자진 사퇴해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녹취 속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을 놓고 부적절했다, 또 이어진 거짓말 논란도 비판이 크기는 하죠. 그런데 오 기자의 말처럼 녹취가 탄핵을 덮고 있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탄핵은 사법농단 판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 지난해 5월에 임 부장 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사표 수리해달라고 했을 때 당시 이걸 대법원장이 받아줬다면 이 마지막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녹취 속의 대법원장의 처신 문제와 탄핵을 추진하는 문제는 별개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조금 더 빨리 징계를 하거나 혹은 탄핵이 추진될 수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대법원 스스로 지체시킨 면이 있습니다. 판사의 징계 시효는 3년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징계는 2018년 말까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검찰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이유 등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징계 시효는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민주당도 지난해 총선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지난 연말에서야 탄핵 추진 본격적으로 했고 어제서야 국회 통과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늦어지면서 사표 수리 문제 또 녹음 파일 공개 문제가 그 틈을 좀 삐집고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한마디로 평가하면 지체된 심판에 끼어든 꼼수입니다. 예.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좀 더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꼼수는 사실 꼼수라는 게 알려지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야겠죠.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핵심인 법관 탄핵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헌재는 오늘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헌재에 제출된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면 국회가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 재판을 놓고 국격과 여성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선고가 나기도 전에 중간 판결을 내리게 했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임성근 부장판사는 상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의 재판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해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이 재판은 국격을 드높일 수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며 여성 대통령이 모처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건 아주 치명적이라 했습니다. 이어 세월호 7시간 행적이 허위인 점이 드러나면 정리해주고 가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선고 전 재판장에게 일종의 중간 판결을 요구한 겁니다. 이후 진행된 4번째 공판에서 재판장은 세월호 사건 당일 정윤회가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고 산케이신문이 기재한 소문의 내용은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헌재에 낸 탄핵소추 의결서엔 임 부장판사가 지위를 이용해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는 재판 관여 행위를 했다고 적시됐습니다. 헌법상 국민 주권주의, 적법 절차의 원칙, 법관의 독립 등을 위배했다고 했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1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법부 스스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위헌 행위자라고 인정한 법관에 대해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 했습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올해 첫 탄핵 사건으로 2021 헌나 1이라는 사건 번호가 부여됐습니다. 박근혜 씨 탄핵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탄핵 심판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